안녕하세요.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향동동의 지식산업센터에 나와봤는데요. 저번에 청담동의 사무실 편 이어서 여기 향동동의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서 사무실을 직접 구해보는 시간에 실전편을 갖겠습니다. 지금 향동동 대시양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제조 쪽에 와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부동산 분을 지금 불러서 한번 이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시장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민창입니다. 몇 평에 어떻게 조건이 되는 거죠? 23평인데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나무 데크 테라스가 있어요. 이건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이잖아요. 오, 이렇게 야외 공간이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제조는 많지가 않은 거죠? 제조가 많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하게. 그러면 여기에 분양가는 어떻게 되고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 가격은 이제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2억 후반대에서 네. 7억대까지 금액은 아직은 좀 낮은 상태예요. 네. 지산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많이 잘 임대가 안 된다, 네. 무덤이다,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제조나 섹션이 찬 부분이 있네요. 정말 많이 찼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에 육박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50%에 육박했다면 상당히 많이 나간 거예요. 시중에서 떠드는 정말 뭐 임대가 악성이다 이런 부분은 좀 상가들에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제조나 섹션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차는 부분이 경향이 있네요. 이게 상가 같은 경우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어떠한 건물이냐에 따라서 속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금 1,100만 원에 110만 원으로. 1,100만 원에 110만 원. 네. 그럼 월세 거의 10%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증금이요. 원래는 한 15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금액적으로 월세를 좀 낮춰서 받는 경향이 있겠네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1,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3층부터 7층까지는 실질적으로 제조 쪽. 그래서 드라이브인이 되는 여기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조 공장이 있고 그 위에 층은 섹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 쪽은 지금 층고가 3m에서 3.5m. 근데 제조 쪽은 지금 보이시면 층고가 높은 부분이 4m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제조 쪽이 공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섹션은 어떻게 보면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제조 공장들은 바로 주차를 하고 바로 짐을 내리고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산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아까 제조 쪽하고 진짜 층고 차이가 나네요. 청담동은 월세가 지금 이 정도 규모에 들어가려고 하면 약 관리비랑 월세가 3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는 100만 원 이하면 당연히 여기에 오셔서 금액적인 자세한 금액 오셔서 뭐 부장님한테 물어보셔야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그쪽하고 한 몇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를 사무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 제조로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숨은 보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시양 플렉스에서 가장 자랑을 하고 있는 그 플렉스 호실. 여기는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이네요.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이렇게 인테리어를 갖추고 만들어 놓은 집. 냉장고가 다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전용이 14평 조금 넘습니다. 블라인드까지 돼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에는 지금 블라인드가 다 돼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룸도 짜여 있고 저런 수납 공간이라든지 냉장고까지 다. 그러면 여기가 금액이 얼마? 여기는 거의 다 나갔어요. 월세 70만 원은 이제 보시면. 그래도 정말 테라스 공간까지 있고 거기에 또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있으니까 너무 구성이 잘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면적에 지금 어떤 냉난방기가 지금 2개 들어가 있네요. 저희 대시양은 이게 또 자량이지만 네. 작은 평형대도 일단 2개가 다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다 포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진짜 이게 지금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조용하게 보시면 구성이 회의실이 쭉쭉쭉 있습니다. 야외 카페는 그냥 즐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회실도 있고 소회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공간이 참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그래서 대형 건물일수록
이런 부분에 규모 차이가 중요하다. 일반 사무실보다 지금 관리비가 지금 보통 여기가 평당 얼마 정도? 4,200~300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관리단이 형성되면 구체적으로 관리비가 책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4,200원 정도. 근데 일반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 강남권은 보통이 최하가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관리비가 5,000원 미만이라면 그 차익만 몇 배를 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몇 배를 낸다고 해도 그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지산들은 실질적으로 면적도 크고 연면적도 크고 대지 면적도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비가 또 엄청 저렴하고 이런 서비스 공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20명 이상이 지금 회의를 할 수 있는 대회실, 시간당 3만 원, 소회의실은 시간당 2,000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건물에 없는 이런 부분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호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곳인데요. 왜냐면 19층이 아까 보여드렸었던 커뮤니티 층이 있잖아요. 거기에 코너 호실이 정말 귀한 호실입니다. 코너 호실이면 전망이 엄청 좋을 수밖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불을 켜지 않은 상태가 이 정도네요. 와, 이게 테라스 면적인데 테라스 면적이 이렇게 넓네요. 분양자들은 지금 월세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내야 되는 삼중고 현실입니다. 가격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현실인데, 임차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하시는 부분이 10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10월 이후에 계약분부터는 10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장기 계약, 근다고 해서 너무 장기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10년까지는 누구나 보장이 되는데 장기 계약을 하라는 부분은 최소 2~3년, 5년 장기 계약을 했을 때는 내 월세가 재계약 시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월세를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 5%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 조율에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처럼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5% 제한선이 걸리기 때문에 뭐 2~3년 정도를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또한 이동하시고 그다음 매입하시고 이런 부분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 계약이 그런 때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귀한 호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11개 호실밖에 없어요. 오. 테라스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9평, 10평 정도 돼 보이는데, 겨울에 나왔어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여름에는 뭐 여기에 뭐 비치 파라솔을 하고 카파 마시고 뭐하고 나중에 고기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은 지금 크기인데요. 담배를 피워도 1층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 공간인데, 여기서는 뭐 담배 피거나 어떤 자유스럽게 내 공간에서 활용하더라도 거기까지 1층까지 다시 내려가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사무실을 찾는 손님들한테는 더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대가 부분에서도 시가 상승 이런 부분에서도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사다리차로 올려야 되는데, 여기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지하 주차장이나 지상 주차장으로 오고 거기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올리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다리 비용은 또 들어가지 않겠네요. 네. 부장님, 여기는 지금 현대테라타워의 섹션 오피스, 여기는 몇 평형인 거죠? 11평형입니다. 아, 그래. 전용 11평. 3평 25평보다가 지금 전용 11평 보니까 너무 협소한 부분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데, 현대테라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평형인데 전용 9평에서 11평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무실들이 정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형평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더 선호하시네요. 그리고 조금 이것 면적보다 더 큰 8평 이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시양 쪽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거네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실 때에도 중소형보다는 대형의 건물에 임차를 하든 분양을 받든 이런 부분이 훨씬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파트에도 대형 그 세대수가 많고 네임밸류 있고 세대수가 많은 부분이 더 가격이 짱짱하게 형성되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건물은 나중에 나홀로 아파트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갈 때 입주할 때는 좋지만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나중에 나갈 때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강남의 일반 건물 대비해서는 큰 건물에 속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비교했을 때는 작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이 600에 60입니다. 이게 지금 17평입니다. 이게 보증금 600에 60만 원. 이 공간도 강남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은 규모가 큰 데가 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더 오히려 이쪽보다 더 저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면적이 건물이 사이즈가 작지 않지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일반 사무실 강남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게 많지만 여기서도 봤을 때는 대형 건물로 들어가시면 나중에 보시면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디님 오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오셔서 잘 보셨나요? 아,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청담동 사무실 볼 때와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 많이 다른데 어떻게 지금 잘 보셨나요? 청담동도 가보고 사무실도 봤었는데 확실히 청담은 그 청담의 그 네임에 이름이 있어야지 든 반면에 여기 덱시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영상 뭐 이런 유통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컨디션 안에서 정말 최적의 임대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청담동 사무실 편 이어서 지금 향동동 지식산업센터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은 다시 한번 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양 대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수속력이 뭐 촬영 10분에서 15분에 있다. 그 대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많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